예전에 좋은 주제 하나 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UFC가 망하고 프라이드가 지속되었으면 MMA 판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제가 프라이드를 별로 안 봐서 자료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우선 데이나 화이트가 안 태어났을 경우에 MMA는 백 사장이 생일쯤에 별도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당시에 UFC가 망했을 때 프라이드에 미칠 영향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FC가 TUF의 흥행이 없이 2007년 무렵에 도산해버렸을 경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프라이드가 UFC 선수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었을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량급과 중량급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경량급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할 부분이 없는 게 프라이드가 워낙에 경량급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정확히는 체급 구분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서 라이트급 미만의 선수층들은 프라이드로 이적했을 가능성은 희박하죠. 대부분 스트라이크 포스나 WEC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그나마 프라이드 이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하면 DJ 펜이 있습니다. 당시 프라이드에서의 라이트급은 한계 체중 73kg이었으므로 라이트급과 웰터급을 오갔던 DJ 펜에게는 적절한 체급이었습니다. 프라이드 라이트급 챔프였던 고미 타카노리를 이전에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꺾은 바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브미션 방어에 약했던 고미였기에 고미의 벨트를 빼앗은 후 보스 레이드에 임했을 그림이 그려집니다. 펜의 경우엔 스트라이크 포스로 넘어갔어도 승승장구했겠죠. 다만 어디를 가던 그 단체에 프랭키 에드가가 있었으면 오래 못 갔을 것입니다. 중간 체급인 UFC 웰터급 선수층은 거의 대부분 스트라이크 포스로 이적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라이드 웰터급은 UFC 미들급과 비슷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77kg 체급을 신설하지 않는 이상 UFC 웰터급 선수들이 맞는 체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당시 UFC 웰터급 선수층이 북미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각링이 아닌 옥타곤이라는 유사점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 케이지와 체급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스트라이크 포스로 대거 이동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트라이크 포스 웰터급은 조생태 독재 시대가 펼쳐졌겠죠. 여담으로 한국 최초의 UFC 파이터인 김동현 형님의 경우 한국 최초의 스트라이크 포스 파이터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프로 넘어가서 활약하셨거나 아니면 프라이드에서 마이너스 83kg급으로 월장을 해서 다음에 언급할 수많은 강자들과 접전을 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계 체중 83kg의 체급을 프라이드에선 웰터급으로 명명했습니다. UFC 미들급과 한계 체중이 비슷해서 어느정도 흡수할 선수층이 있겠습니다. 이 체급에선 댄 핸더슨과 무릴로 닌자 정도가 가장 잘 나가던 무대였죠. 이 시기에 가장 강력했던 UFC 미들급 파이터 하면 단연 앤더슨 흑소룡 실바가 있죠. 핸더슨은 2008년에 앤더슨 실바의 UFC 미들급 타이틀 방어전 제물이 된 바 있습니다. 사각링이었어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듯 하네요. 결국 최종 보스 엔실의 레이드가 7, 8년은 지속되었을 것 같습니다. 엔실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 체급의 모든 일본 선수들이 다 동원되었다가 박살나버렸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투신을 상대로 타이틀전에 나섰을 리치 프랭클린, 게가드 무사시, 오카미 유시는 물론이고 데니스강, 멜빈 매너프, 추성훈 형님, 윤동식 선생님, 심지어 미노아멘까지 다 덤벼도 엔실이 프라이드 웰터급 독재 기간만 늘려주는 꼴이 되었겠죠. 엔실이 프라이드 말고 스포행을 택했어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쪽을 택했을 경우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이력이 있는 프랭크 샴락과 의외로 접전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텝이나 타격 수준 및 회피 능력이야 엔실이 한창 우위이지만 샴락의 테이크다운 능력이 상당히 좋았기에 어느정도 고전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뭐 혹시나 엔실이 진다 하더라도 2차전쯤에서 이기고 장기 집권하는 건 프라이드건 다른 단체건 똑같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